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세가 된 직장인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의미 깊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남동생 하나가 있었고, 저희 가족은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를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중요한 순간에 배신을 해서 말이죠. 당시 아버지는 정말 신뢰하던 사업 파트너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 회장이라고 불렀는데 본명은 김성호였습니다. 아버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아버지와는 정말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김 회장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 김 회장이 아버지와 함께 진행하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손을 뺀 거예요.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개인 보증을 서둔 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집까지 날리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점점 건강도 나빠지셨죠. 김성호 그 자식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 내가 그놈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김성호에 대한 원망을 토해내셨어요.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저와 동생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가정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나니 당장 생활비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이런저런 일용직 일을 전전하셨지만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하기도 어려웠죠.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어요. 학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끝까지 학교는 다녀야 한다며 온갖 일을 하시면서 저희 형제의 학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에 학교에서 장학생 선발이 있었는데 제가 뜻밖의 선정된 거예요. 그것도 대학 진학까지 지원해주는 장기 장학 프로그램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훈아, 너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시림장학재단에서 너를 장학생으로 선발했어. 장학재단이요, 선생님. 제가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이 장학재단은 좀 특별해.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곳이야. 그리고 후원자가 익명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특징이고. 익명이요. 응, 후원자분이 자신의 신분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시고 오직 장학재단을 통해서만 지원을 하신다고 해. 그리고 지원 규모가 정말 크더라.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 같았거든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지훈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시림장학재단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지원금이 나왔는데 당시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부모님의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대학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마다 장학재단을 통해 격려의 편지도 받았어요. 대학 입학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편지들이었어요. 하지만 후원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절대 알 수 없었죠. 장학재단에서도 후원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신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 내내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 만큼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학점도 좋았고 여러 대회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오랜 음주로 인한 간경화가 악화되어서 결국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김성호에 대한 원망을 품고 돌아가셨죠. 김성호 그 자식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김성호에 대한 원망이 깊으셨던 거죠. 아버지 장례식 때도 장학재단에서 조의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짧은 편지도 함께 왔어요.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은인이 이렇게까지 저희 가족을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취직 후에도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업을 축하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취업 축하금으로 500만 원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학재단에 편지를 써서 후원자분께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죠.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회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가끔씩 격려의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보내주셨어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세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언제 결혼하는지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아셨는지 신기했지만 그만큼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출산을 축하합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잘 키우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출산 축하금으로 1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큰 돈이었죠.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도와주시다니. 어머니도 후원자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후원자분의 건강을 빌어드리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부장까지 승진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 모든 게 익명의 후원자분 덕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살았죠.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림장학재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지훈 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님을 후원해주셨던 후원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후원자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지훈 씨에게 꼭 장례식 참석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요청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마침내 후원자분의 신분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익명으로 지내셨는데 이제는 정체를 밝혀도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저희 가족의 은인이었던 분이 돌아가셨다니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분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장례식장 주소를 받고 저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은인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드디어 그분을 뵐 수 있게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어떤 분일까 정말 기대되는구나. 어머니도 정말 기대하셨어요. 평생 은인으로 여겨왔던 분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들에게도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설명해줬어요. 민수야, 오늘 아빠를 도와주신 정말 고마운 분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 해. 네, 아빠, 그분이 아빠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응, 아빠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셨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꽤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어요. 상당히 큰 규모의 장례식이더라고요. 접수를 하고 빈소로 들어가는데 정말 긴장되고 떨렸어요. 드디어 20년 동안 궁금했던 은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런데 빈소에 들어가서 관 앞에 놓인 영정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영정사진 속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성호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절망에 빠뜨린 그 사람이었어요. 20년 전 저희 가족이 원수로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20년 동안 저희를 후원해준 익명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훈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던 중년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아마 김성호의 딸인 것 같았어요. 혹시 이지훈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던 분이시군요. 제가 김성호의 딸 김미진입니다. 아버지가 늘 이지훈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김성호가 저 이야기를 자주 했다니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있는데 이지훈 씨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김미진 씨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김성호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지훈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20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년 전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일을 말입니다. 그때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정말 형같이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으셨고 당신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당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배신한 그분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제가 저지른 죄를 갚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장학재단을 통해 당신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당신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아버지도 저를 조금은 용서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익명으로 도움을 드린 것은 당신이 제 정체를 알면
도움을 거부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죽으면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당신을 후원한 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였고 당신의 아버지께 대한 사죄였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하실 수도 있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린 도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돈으로 당신과 가족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지른 일을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당신의 아버지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성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생 원수로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20년 동안 저희를 뒷바라지해준 은인이었다니.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께도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사실 이분이 김성호예요.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 사람이에요. 뭐라고 김성호라고? 그럼 우리를 도와준 분이 김성호였다는 거니? 네, 이 편지를 보세요. 어머니도 편지를 읽고 나서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20년 동안 우리를 도와줬다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노와 감사가 뒤섞여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김미진 씨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이지훈 씨. 아버지 일로 너무 자책하시면서 늘 어떻게 하면 죄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후원하게 된 건가요? 네, 아버지가 이지훈 씨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계속 지켜보셨어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직접 나서면 거부당할 것 같아서 장학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후원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제 소식을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버지가 사람을 고용해서 이지훈 씨 소식을 계속 알아보셨어요. 언제 결혼하시는지, 아이는 언제 태어나는지, 직장은 어떤지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김성호가 20년 동안 제 인생을 그렇게 자세히 지켜봤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김미진 씨로부터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재산의 70%를 이지훈 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약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0억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제게 주시다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이지훈 씨 아버지께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남기신 거예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유산을 받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이 돈을 받아도 될까? 글쎄요, 복잡한 일이네요. 하지만 그분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남기신 거라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아빠, 그분이 할아버지한테 잘못한 건 맞지만 아빠를 도와준 것도 맞잖아요. 그럼 용서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 상황에서 용서라는 게 가능한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며칠 후에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성호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김성호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저희를 도와줬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분이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도 김성호를 용서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성호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여보, 나 결정했어. 그 유산을 받되 우리가 쓰지는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해. 김성호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말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김성호 씨의 뜻도 이어가는 셈이고요. 저는 시림교육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성호가 저를 도와준 시림장학재단과 같은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김성호의 유산 전액을 그 재단에 기부했어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김미진 씨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지훈 씨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버지도 마음 편히 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김성호 아저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걸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다른 편지를 남기셨어요. 이지훈 씨가 장학재단을 만들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시면서요. 또 다른 편지요. 김미진 씨가 건네준 두 번째 편지를 읽어봤어요. 이지훈 씨께.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 예상대로 당신이 장학재단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20년 동안 지켜본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저는 당신이 제 유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쓰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실 장학재단이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린 도움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배신한 그분의 이름이 선한 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배신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제라도 그분의 이름이 좋은 일로 불리게 된다면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김성호 올림.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김성호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그렇게까지 깊이 느끼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저는 김성호의 부탁대로 아버지 이름으로 특별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이창수 기념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재단 설립식 날에는 어머니와 아내, 아들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그리고 김미진 씨도 와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뜻깊네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창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게 되니까요. 김미진 씨도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장학생 선발도 의미 있게 진행했어요. 김성호가 저를 도왔던 것처럼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박민준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성적이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민준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면서 저는 2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민준아,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준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는구나 싶어서요. 재단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김성호 아저씨가 저를 지켜봤을 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김미진 씨와도 만나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이지훈 씨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걸 보시면요.
김성호 아저씨도 이제는 마음 편히 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김성호에 대한 제 감정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김성호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다가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뉘우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저도 아빠처럼 실수를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라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사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김성호 아저씨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도 생각해봐요. 어머니는 요즘 재단 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지훈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 김성호 씨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어머니도 김성호에 대한 마음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제는 원망보다는 고마움이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아버지 기일에 김미진 씨가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이창수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죄송해 하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김성호 아저씨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날 산소에서 김미진 씨와 함께 아버지께 근황 보고를 드렸어요. 재단 이야기도 하고 장학생들 이야기도 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최근에는 재단 규모를 더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김성호 아저씨의 유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다른 후원자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지훈 씨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보여서 저희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가끔 장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올 때가 있어요. 재단장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저도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20년 전 제가 후원자분께 보냈던 편지가 생각나요. 그때 김성호 아저씨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하고 말이죠. 요즘 아들도 재단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아빠, 나도 나중에 커서 어려운 친구들 도와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해.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줘서 정말 기뻐요. 김성호 아저씨의 뜻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김성호 아저씨가 그냥 돌아가시고 진실을 모른 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해봐요. 아마 평생 그분을 원수로만 기억했을 텐데 이렇게 진실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성호 아저씨가 보여주신 진정한 사죄의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김성호 아저씨가 생각나요. 진정한 사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했어요. 평생 원수로 여겨왔던 사람이 사실은 은인이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김성호 아저씨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물론 아버지를 배신한 일은 잘못된 거지만 그 후에 보여주신 20년간의 헌신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김성호 아저씨 덕분이에요. 만약 그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최근에 재단에서 주최한 장학생 모임에서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장학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한 분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20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분은 실수를 했지만 그걸 바로잡으려고 평생 노력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예요. 나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재단장님, 저도 실수를 하면 그분처럼 평생 책임지고 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김성호 아저씨의 이야기가 이렇게 젊은 학생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다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김미진 씨와 함께 재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지훈 씨와 함께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저희 둘이 함께 하니까 재단 운영도 더 수월하고 학생들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재단장님 덕분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20년 전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김성호 아저씨도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지훈아,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김성호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이제는 김성호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분 이름을 입에 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사람이 나쁜 일을 해도 나중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지. 김성호 할아버지처럼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생 책임지려고 노력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실수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통해 아들도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 재단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까지 도울 수 있는 국제적인 재단으로 키우고 싶어요. 김성호 아저씨가 시작하신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움직임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예요. 김성호 아저씨처럼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생에 걸쳐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다면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김성호 아저씨로부터 받은 도움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김성호 아저씨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림교육재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우면서 김성호 아저씨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와 사죄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